안녕하세요. 오늘은 PMA 챕터 2 위상 수학을 좀 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이제 그 컴팩트 내용 좀이랑 그리고 연습 문제들을 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보려고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네, 혹시 코멘트 있으시면은 편하게 끊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작하고 싶은 부분이 이제 컴팩트부터 시작을 하고 싶고요. 어, 그래서 여기 이제 컴팩트의 데피니션이 있죠. 그래서 이제 유한 컴팩트는 결국 임의의 오픈 커버 중에서 유한계의 서브 커버로도 유한계의 서브 커버가 존재하면은 이제 컴팩트 셋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2.33 같은 경우는 만약에 어떤 컴팩트 셋이 예를 들어서 이제 K가 만약에 X의 컴팩트 셋이면은 그러면은 그거를 인베딩 하고 있는 Y에 대해서도 K는 컴팩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제 Y가 이제 렐러티브 토폴로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녀석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if and only if로 돼 있으니까요. 그 Y에서의 오픈 렐러티브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오픈 렐러티브 투 Y를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만약에 K가 X의 컴팩트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K가 X에 대한 컴팩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X에서 서브 커버들을 오픈 커버들을 다 모아서 거기에 서브 커버가 있는 건데 근데 이제 그게 Y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되는 이유가 그 X에서 X에서 반드시 존재하는 파이나이트 서브 커버들에 대해서 다 Y랑 교집합해줘 버리면 끝나겠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지금 저희 양방향을 보여야 되는데 만약에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을 먼저 보인다면은 K가 X에 대한 컴팩트일 때 Y에 대한 컴팩트이기도 하다 이걸 보려면은 K가 먼저 X에 대한 컴팩트이기 때문에 X에서 임의의 오픈 커버 안에 서브 커버가 있을 텐데 그 서브 커버 애들 유한 게 있겠죠. 파이널 서브 커버니까. 걔네들 전부 Y랑 교집합해주면 끝이겠죠. 이 이야기가 사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고 Y에서도 사실은 이거는 어, 여기서 이제 Y에서 반대 방향으로 보이는 것은 Y에서의 어떤 임의 오픈 커버에 대해서 파이나이 서브 커버가 있다고 하면은 그 파이나이 서브 커버들이 오픈 렐러티브 투 Y이기 때문에 오픈 렐러티브 투 Y를 규정해주는 그거를 만들어주는 X의 오픈이 존재하겠죠. 교집합으로 만들어주는. 그냥 그런 논리겠죠. 그래서 이제 그냥 오픈 렐러티브 투 Y가 오픈 렐러티브 투 Y를 만들어주는 X에서의 오픈셋이 존재해서 교집합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논리로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 컴팩트 सब셋 of metric space are closed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어 잠시만요. 네, 네. 컴팩트 이것도 이제 증명을 해야 되겠지만은 컴팩트이면 한마디로 클로스다. 이거를 보이는 거죠. 컴팩트이면 클로스다를 보이는 거고, 그리고 사실 이거는 이제 여기에 이제 이렇게 적혀 있긴 하지만, 그 그림상으로 이걸, 저는 생각했을 때 좀 감을 확실히 빨리 잡았는데, 이게 컴팩트이면 클로스다니까, 컴팩트의 여집합은 오픈이다를 보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컴팩트의 여집합은 오픈이다를 보이면 되고 컴팩트의 여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가 인테리어 포인트다. 다시 말해서 컴팩트의 여집합의 모든 점에서 근방이라는 네이버후드를 다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보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네, 그래서 이제 파이나이트 서브 커버에서 파이나이트 서브 커버와 겹치지 않는 그 바깥에 있는 네, 일단 이건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헷갈리는 선생님 계시면은 그 말씀 부탁드리고요. 아니면은 좀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없을 수도 있어서요.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연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말씀해주신 그 2.35번이 이제 클로스드 그러니까 컴팩트의 클로즈 सब셋은 컴팩트다. 이거 맞나요? 네네네. 이게 네네. 이게 되게 사실은 근데 저도 이거를 처음에 이거 봤을 때 무슨 말이지 싶어가지고 그 좀 다른 레퍼런스를 참고해서 이해했는데 이게 되게 약간 잘 설명이 된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 근데 이게 되게 간단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거를 공유를 해보면은, 어, 잠시만요. 네. 컴팩트 셋을 제가 K라고 할게요. 그리고 그 K 안에 있는 클로즈 सब셋을 제가 F라고 할게요. 만약에 그,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요. F를 커버하는 오픈 커버, 임의의 오픈 커버를 생각해요. F를 커버하는 임의의 오픈 커버를 생각해요. 그러면은 걔는 적어도 F보다 크죠. 거기에다가 그거에다가 어떤 원소를 하나 포함해 줄 거냐면요. F의 여집합이라는 오픈을 하나 추가해 줄 거예요. 원소 하나를. 그러면은 그거는 전체 집합 X를 커버해요. 맞나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임의의 오픈 커버는 F를 커버하고 F의 컴플리먼트는 나머지를 커버해 주기 때문에 F의 컴플리먼트라는 오픈셋을 하나 집어넣어주면은 그 임의의 오픈 커버들에다가 F 컴플리먼트를 추가해준 오픈 커버는 전체를 커버해요. X 전체. 근데 K가, K가 지금 컴팩트라고 했기 때문에 그 X를 커버하는 하나를 추가해서 X를 커버하게 된 그 오픈 커버에서 유한계의 파이나이트 서브 커버를 가져올 수 있겠죠. 그- 그래서 거기서 가져왔어요. 그랬을 때 그 그 전체에서 그 전체에서 FC라는 오픈셋을 하나 빼줘요. 그래도 여전히 파이나이 서브 커버일 텐데, 근데 FC는 F를 커버하지 않고 나머지를 다 커버하죠. K에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F의 오픈 커버들을 다 생각해요. 그 모든 오픈 커버에다가 FC라는 원소를 하나 추가해준 오픈 커버를 생각하면 X의 오픈 커버가 돼요. X의 오픈 커버가 되고 이거는 마찬가지로 그러면 K의 오픈 커버이기도 해요. K의 오픈 커버인데 K는 컴팩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오픈 커버들에서 파이나이 서브 커버를 다 챙길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파이나이 서브 커버들은 K를 덮기 때문에 F도 덮어요. F를 덮는데 F 컴플리먼트라는 오픈셋은 필요가 없어요. F를 덮을 때. 그래서 K를 덮는 파이나이 서브 커버에서 F의 컴플리먼트가 있으면은 빼줘요. 없으면은 말고. 혹시 괜찮을까요? 그럼 저 궁금한 게, 그러면 증명을 이제 K가 컴팩트니까 K를 커버하는 파이나이트한 오픈 커버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만드는, 네네네. 근데 K가 F보다 크니까 그럼 이 파이나이트한 오픈 커버들의 모임은 F도 커버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K의 파이나이 서브 커버는 K를 덮기 때문에 F는 당연히 덮죠. 어, 그러면 F에 대해서도 파이나이트한, F를 다 덮는 파이나이트한 오픈 커버가 존재하니까 네. 바로 컴팩트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걸까요? 네네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지금 그 말씀이, 어, 맨 앞에 맨 앞에 그 컨스트럭션 한 오픈 커버가 되게 중요한 건데, 저희가 목표하고 있는 것은 F가 컴팩트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목표는 F에서 임의 오픈 커버가 파이나이 서브 커버로 가능하면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F의 임의의 오픈 커버를 생각해 줘요.
음, 거기에다가 FC라는 거를 추가해줘요. 얘는 X도 커버하고 K도 커버하기 때문에 K의 오픈 커버예요. 어떠한 오픈 커버겠죠. 특정한 하나에 존재하는. for some인데 K는 컴팩트이기 때문에 그러하게 임의로 잡아서 하나를 추가한 K의 오픈 커버에서 K가 컴팩트니까 K를 커버하는 파이나이 서브 커버가 존재해요. 네, 걔가 F는 더 작은 애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 K의 파이나이 서브 커버는 F도 더 클 거예요. 파이나이시죠. 네, 근데 만약에 여기에 그 처음에 F의 오픈 커버에서 맨 처음에 추가해줬던 F의 여집합 있죠. 네, 걔는 빼줘도 필요가 없어요. 빼줘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걔는 어차피 F를 덮지 못해요. K는 덮어줘요. 근데 F는 못 덮어주죠. 네, 그래서 만약에 그 녀석을 빼주면은 여전히 한 개수가 하나 줄어든 파이널 서브 커버일 텐데 여전히 F를 덮어주겠죠. 왜냐하면 음, F의 여집합은 F를 하나도 덮어주는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빼줘도 상관없는 거죠. 아, 그러면 아, 네네네. 그럼 정리하면은 제가 만약에 이거를 그 논리적인 이야기로 정리하면은 F의 임의의 오픈 커버를 생각하자. 거기에 FC를 추가하자. 걔는 X를 커버하기 때문에 K도 커버하고 K는 컴팩트이기 때문에 파이나이 서브 커버가 존재한다. 어, 어떤 오픈 커버에 대해서냐면은 F에다가 하나를 추가한 오픈 커버에 대해서. F의 오픈 커버에서 하나를 추가한 커버에서 K의 파이나이 서브 커버가 존재하는데 그 파이나이트에서 만약에 F 여집합이 있으면은 걔는 빼줘도 어차피 F를 파이나이트로 커버한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F를 파이나이트로 커버하는 게 나온 거죠. 그러면 F에서 어떠한 임의의 오픈 커버를 잡든 이 F 여집합을 더했다가 빼는 액션을 똑같이 취할 수 있으니까 F가 컴팩트다라는, 그렇죠. 네, 아, 네네, 이해됐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말씀해 주신 대로 F의 오픈 커버에다가 F 여집합을 집어넣으면은 전체의 오픈 커버로 볼 수 있고 K가 컴팩트라는 성질에서 파이나잇을 가져올 수 있고 거기서 어, 처음에 더해줬던 FC를 빼줘봤다 F를 커버하는 일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어쨌든 파이나잇 커버 서브 커버다 F에 대한. 음, 네. 그 혹시 코멘트 있으시면은 강 선생님도 해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그- 이 코롤러리 같은 경우는 그 제가 좀 여러 개를 좀 묶어서 생각을 했었는데요. 우선 어, 이거는 조금 그러니까 이거는 그 위에 있던 얘기들로 한 번에 할 수 있는 얘기한데 이거보다 조금 약한 조건도 저는 생각해 보고 싶거든요. 뭐냐면요. 컴팩트와 컴팩트의 교집합은 컴팩트. 이거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근데 이제 그 컴팩트이면은 클로즈드이기 때문에 클로즈드가 훨씬 강한 조건이라서 이건 되는데 근데 사실은 더 약한 조건이 컴팩트와 컴팩트의 교집합도 컴팩트다가 성립을 하기는 해요. 생각을 해보면은 그 어차피 그 컴팩트이고 컴팩트이면은 파이나이 서브커버가 있겠죠. 음. 그러니까 이제 그 교집합 하면은 당연히 파이나이 서브커버 훨씬 더 적은 개수로 덮겠죠. 그러니까 상관없는 얘기죠. 그리고 합집합도 사실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은 파이나이 서브커버, 파이나이 서브커버 두 개로 그 유한집합 두 개 더해봤자 유한집합이니까 여전히 합집합에 대해서도 파이나이 서브커버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교집합과 합집합에 대해서도 이제 컴팩트가 보존이 된다는 게 사실은 꽤 괜찮은 성질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 코롤러리는 클로스드와 컴팩트의 교집합이 컴팩트냐인데 이거는 사실 생각해 보면은 그 두 가지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두 가지를 생각하면 되죠. 왜냐하면은 위에서는 컴팩트면 클로스드다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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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팩트의 클로즈 셋은 컴팩트다를 보인 거죠. 그리고 그 위에서는 컴팩트면 클로스드를 보였어요. 이거 두 개를 쓰면 돼요, 사실.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이건 어떻게 얘기가 되냐면요.
이 F 교집합 K를 K는 일단 컴팩트니까 클로즈드예요. 그죠? K는 컴팩트니까 클로즈드예요. 클로즈드랑 클로즈드의 교집합은 클로즈드예요. 그래서 F 교집합 K는 클로즈드예요. 근데 F 교집합 K는 클로즈드이면서 K의 सब셋이죠. 그러니까 컴팩트의 클로즈드 सब셋이니까 컴팩트죠. 이렇게 이 코롤러리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어, 근데 그 네네네. 컴팩트가 네. 더 약한 조건인가요? 클로즈보다? 컴팩트이면 클로즈드인데 클로즈드라고 해서 컴팩트가 보장이 안 되니까 어, 아니, 그 이게 조금 다를 것 같긴 한데 하이네보렐 정리 나중에 뒤에서 나오잖아요. 그쪽에서 결국에 컴팩트라는 거는 클로즈드이면서 바운디드다 이렇게 조건이 두 개 필요하잖아요. 그럼 뭔가 네네. 컴팩트가 좀 더 강력한 조건인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컴팩트가 조금 더 강력한 조건이요? 그러니까 아, 뭔가 조금 더 네네. 그러니까 좀 더 조건이 많은 클로즈드에다가 바운디드가 추가되니까요. 근데 물론 매트릭 스페이스 네. 물론 그 매트릭은 아니고 이제 뭐라 해야 되지? 기억이 안 나네. 서로 R1이었나? 하여튼 이제 네네. 아마 RK에서 이제 성립한다고 됐던 것 같은데 RK만 봐도 이제 그런 발레가 하나 있으니까 뭔가 좀 어, 클로즈드만 주는 게 조금 더 약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네. 컴팩트가 더 강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컴팩트를 주면은 어차피 클로즈드니까 컴팩트가 훨씬 강한 거는 맞죠. 맞습니다. 컴팩트는 클로즈드까지 포함하고 있는 개념, 함의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컴팩트가 충분 조건이니까 강한 거기는 하죠. 그리고 클로즈드는 필요 조건이니까 약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혹시 또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코롤러리까지 봤고요. 36번은 이게, 이게 이제 이야기가 좀, 이게 약간 좀, 전 약간 까다로웠었는데, 이게 약간 까다로워서 제가 좀 애를 먹었던 것 같아요. 잠시만요. 음, 이거는 제가 이거를 증명을 그대로, 어, 잠시만요. 네, 그대로 이거랑 똑같은데, 이거를 제가 제 언어로 조금 풀어보면요. 제가 좀 적어놓은 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귀류법을 써요. 그래서 저 교집합이 empty set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정을 하고서 제가 아까 컴팩트랑 컴팩트 교집합하면 컴팩트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 K 알파가 지금 교집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저기에서 그 K 베타를 하나를 분리해요. 교집합 비교해서 지금 저 교집합 K 알파는 지금 거기에서 딱 하나의 그 컴팩트 셋 하나만 떼우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걔를 K 베타라고 할게요. 그래서 K 베타랑 나머지 해준 애들이랑 교집합을 하면 공집합이다. 이게 말씀 혹시 이해되시나요? 네네. 그래서 저 교집합 K 알파에서 K 베타라는 녀석 하나를 따로 표시를 해줘서 K 베타 교집합에다가 교집합 K 알파는 공집합이다라고 해서 그러면은 그, 그 논리 아시죠? 이렇게 두 개가 디스조인트 하게 됐잖아요. 지금 K 베타랑 나머지 교집합 해준 거랑 디스조인트하게 제가 분리를 시켰는데 이렇게 하는 순간 하나를 여집합으로 하면은 하나가 포함되고 또 반대 방향을 여집합으로 하면은 그 여집합에 얘가 포함이 되잖아요. 사실 디스조인트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써요. 그래서 그
그 K 베타를 제외한 나머지 교집합의 여집합을 취해줘. 그러면은 K 알파의 인터섹션에다가 여집합을 취해준 거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K 알파의 교집합이 여기 있어요. 그 중에서 K 베타를 하나를 이렇게 떼왔어요. 그러면 디스조인트 하죠. 그럼 얘가 지금 K 알파의 인터섹션이고 K 베타 하나만 떼온 건데 얘의 여집합을 생각해줘. 그럼 얘의 여집합에는 얘가 포함되겠죠, 당연히. K 베타. 그, 그래서 얘가 지금 여집합인데 이 여집합은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유니온 K 알파의 여집합이 돼요. 맞나요? 유니온 K 알파의 여집합이 돼요. 근데 K 알파는 지금 뭐였죠? 컴팩트니까 클로스인데 클로스의 여집합이니까 오픈이에요. 그러니까 오픈의 합집합이 돼요. 그래서 오픈의 합집합이 되기 때문에 오픈이에요. 그래서 네. 그래서 오픈 안에 네. 그래서 오픈의 합집합인데 오픈의 합집합 안에 K 베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오픈의 합집합은 K 베타의 그 오픈 커버가 되는 거죠. 오픈 커버가 되어서 저게 지금 그 K 베타가 컴팩트죠. 컴팩트죠. 전부 다 컴팩트니까. 그래서 그 컴팩트이기 때문에 그 유니온 K 알파의 여집합이라는 오픈 커버 안에 파이나이 서브 커버가 있을 거예요. K 베타는 통. 근데 지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여전히 그러니까 그 유한계의 파이나이 서브 커버가 그 저 무한계를 대변할 수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여집합을 다시 아까 그 여집합의 논리를 다시 치환을 하면은 디스조인트로 분리가 돼요. 파이나이 서브커버랑 K 베타랑 디스조인트로 분리가 또 돼요. 근데 아까 어떤 얘기 여기 가정에 보면은 intersection of every finite subcollection is non-empty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된 거죠? K 베타라는 녀석이랑 파이나이 서브커버랑 디스조인트 하기 때문에 교집합하면 공집합 나오죠. 그러니까 파이나이 서브커버에 K 베타라는 거 하나 추가해준 파이나이 인터섹션이 지금 공집합이 나왔기 때문에 가정의 모순이 생겨요. 지금 괜찮으신가요? 네네네. 그래서 저게 비례법으로 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제가 한 번 더 좀 해보면은 말로 설명을 해보면은 지금 저거는 뭘 원하는 거냐면요. 컴팩트 셋을 다 모아요. 컴팩트 셋을 다 모았을 때 그 컴팩트 셋이 어떻게 유한 교집합을 하든지 간에 공집합이 아니라는 전체 인터섹션도 공집합이 아니다라는 뜻을 말하고 싶은 건데 그래서 저거 하려는 게 규律법이고 규律법으로 전체 교집합이 공집합이라고 하자. 그러면은 전체 교집합이 공집합이고 하나만 떼서 K 베타와 나머지 교집합을 한 것도 공집합이라고 하자. 그래서 그 전체에다가 여집합을 걸어서 그 얘가 포함되도록 하자. 여집합. 근데 여집합이니까 그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인터섹션이 유니온으로 바꾸고 K 알파가 K 알파의 여집합으로 바뀌는데 K 알파는 컴팩트 클로스드라서 여집합하면은 오픈이라서 오픈 커버가 되고 K 베타가 컴팩트니까 파이나이 서브 커버를 갖고 올 수 있고 다시 여집합 기호를 다시 붙여주면은 디스조인트로 나뉘고 다시 교집합해주면은 엠티 셋이 되는데 디스조인트니까 그거는 가정의 파이나이 서브 컬렉션 이즈 non empty에 위배가 돼서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어, 그 다음에 이 코롤러리는 그냥 사실은 코롤러리긴 하죠. 그냥 네 그게 노nem티니까 파이나이 서브 컬렉션의 노nem티니까 근데 네네 뭔가 이게 조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이제 저기 2.38에도 나와 있지만 그, 그 네스티드 인터벌 프로퍼티랑 되게 비슷해 보였는데 이게 결국에는 그 상한공이랑 그리고 그 MCT랑 다 동치명제인데 이게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하고 싶은 게 그 해석학에서는 숲을 사용하자라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 이제
그 도구를 사용할 수 있으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MCT나 이제 네스티드 인터벌 프로퍼티 같은 거 사용을 하고 싶은데 그런 거를 이제 일반화 시키려면 조금 이런 조건이 필요하지 않을까? 나중에.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애가 RK에서 뭔가를 관찰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도 이제 그런 비슷한 거를 하고 싶으면 사실 그 네스티드 인터벌 프로퍼티가 그 딱 클로스드이고 바운디드 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 RK에서는 이제 컴팩트 세싱 그런 것들을 이제 저기 지금 있는 코롤러리 형태로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그 무한하게 인터섹션 해줘도 넌 이제 MT 셋이 아니다라는 걸 이제 알려주는 건데 뭔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봤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건 아직 제가 뭐 구체적인 예시도 없고 해가지고 잘은 모르겠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정확히 딱 같은 그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딱 그 정도의 이게 네스티드 인터벌 프로퍼티 딱 보이고 그 컴팩트가 연결이 돼서 괜찮은데 나중에 그래서 일단 챕터 3 가봐야 네, 가서 좀 전체적으로 맥락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챕터 1에서는 좀 목적이 보였었거든요. 이 챕터 1은 숲 다루는 거 연습하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챕터 2는 뭔가 좀 시퀀스 다루기 위한 준비 단계인가? 이게 좀 뭔가 이 챕터 1만큼 명확하게 내가 지금 뭘 보면서 달려가야 되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안 들어가지고 이게 사실 기대수에서 다뤄놓은 위상을 한번 보고 나서 보니까 오히려 이 매트릭 스페이스에서는 되게 구체적인 예시를 저희가 상상하면서 볼 수 있어서 그런 건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조금 답답한 거는 이게 도대체 그래서 이게 문제 푸는 것도 그리고 약간 그 대수 처음 할 때 그냥 몇 가지 조건 주어져 있고 그냥 이제 그 퍼즐 맞추는 느낌으로 지금 풀고 그거 재밌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되긴 되네 이러면서 재밌긴 한데 그래서 뭐 어떤 함의가 있지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그게 좀 안 잡혀가지고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정성님이나 또 다른 분들은 좀 잡히는 게 있나요? 저는 좀 이제 이거 뭔가 딱 퍼즐 맞추기의 감각까지만 좀 와 있는 것 같아서 네, 좀 궁금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아쉽게도 거의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아직 제가 3단원을 안 봐서 그런지, 아까 이승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도 이제 논리적 정합을 통해서 풀리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뭐 했을까? 그걸 잘 모르겠는 부분이 똑같이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대수학 스터디에서 이제 위상 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2단원에서 배운 내용들이 좀 써먹힐 여지가 있나 싶으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써먹을지 아직 전혀 감도 안 오는 것 같고, 네, 저도 그냥 비슷한 상태라는 점. 그 제가 봤던 걸로는요. 그 최대 최소 정리 그리고 중간값 정리할 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최대 최소 정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클로스트 그러니까 연속이고 클로스트일 때 이제 그 최대랑 최소값이 존재한다 이런 거잖아요. 거기에서 그냥 그게 이제 만약에 컴팩트라는 거를 이용하지 않으면 정말 그 노가다의 노가다의 입실론 개노가다로 풀렸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컴팩트라는 성질을 이용해 버리면은 그냥 몇 줄 안에 그냥 뭐한 두세 줄 안에 논리적으로 따다다 끝나버렸던 걸로 한번 본 적이 있어. 그래서 그 하이네보렐 정리였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게 네. 어, 그쯤 가면은 약간 좀 짜릿한 맛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음, 아마 한 다음 주나 저는 이제 뭐 그 좀 볼 수 있으면 다음 주나 좀 네, 그때까지 좀 보려고 하는데 챕터 3를 거기서 만약에 컴팩트가 직접 쓰이는 게 있으면 좀 네, 다뤄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지금 한 1시간 정도 남았는데 오늘은 그 문제 다 푸는 게 아니라 다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네, 그래서 조금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코롤러리 보였고요. 그다음에 이 37번도 저는 근데 이거 이제 그러니까 그 컴팩트 인피니트 सब셋이면은 그 리밋 포인트가 K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잠시만요. 이거는 저는 그냥 딱 떠오른 게 사실은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약간 이 책의 증명 방식이랑은 좀 다르긴 한데, 저 어떻게 했냐면요.
음, 그 K가 컴팩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클로즈 셋이라 일잖아요. 근데 2를 포함하는 클로즈 셋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2의 클로저보다 K가 더 클 거예요. 그러니까 2의 클로저를 K가 포함하잖아요. 그러니까 2의 클로저조차 K가 포함하니까 2의 리밋 포인트가 클로저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K는 클로즈드예요. 컴팩트니까. 근데 2의 클로저는 2를 포함하는 클로스드 중에서 가장 작은 페이지팝이잖아요. 그러니까 K라는 컴팩트 셋은 페이지팝이기 때문에 2의 클로저를 포함하죠. 2의 클로저 안에 2의 리밋 포인트가 다 들어있죠. 근데 2의 클로저를 K가 포함하니까 K 안에도 다 들어있겠죠.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럼 사실 이거 문제를 K가 컴팩트가 아니라 클로즈드라고 해도 그냥 똑같이 성립하겠네요. 네, 그쵸. 사실은 그게 훨씬 더, 네. 이건 훨씬 강한 조건이죠. 그래서 사실. 음. 그래서 그냥 이가, 그리고 사실은 저 이가 인피니트 सब셋이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네네. 왜냐하면은 인피니트라는 말도 강한 거고 컴팩트라는 말도 사실은 강한 거예요. 만약에 그 인피니트 빼버리고 컴팩트 빼버려서 그냥 이가 어떤 클로스의 सब셋이라고 하면은 이거 그냥 그렇게 해도 된 하고 함의 되는 말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훨씬 강력한 조건이고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이 레퍼런스를 보면서 느꼈던 생각은 이 상황이 훨씬 더 많이 쓰일 거기 때문에 컴팩트 안에서 유리수를 잡거나 아니면 어떤 실수의 부분 집합을 잡을 때 무한 집합 잡을 거잖아요, 원래 보통. 그렇기 때문에 컴팩트 셋에서 무한 집합 잡았을 때 걔가 리밋 포인트 그 컴팩트 안에 리밋 포인트가 다 들어있다는 조건을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이 조건을 배치해 놓은 거지. 무조건 무슨 약한 조건으로만 최대한 추상적으로 끌어올려서 하려는 것보다는 많이 나오는 상황에 대한 띠어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인피닛은 필요하지 않나요? 인fin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파이나잇이라고 하면요. 파이나잇이면은 애초에 리밋 포인트가 아예 없어요. 파이나잇의 리밋 포인트는 없어요. 공집합이에요. 음, 그 리밋 포인트가 있으면은 반드시 무한집합이거든요. 근데 파이나잇은 리밋 포인트를 애초에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리밋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 뒤에 말이 성립하기는 해요. E는 리미트 포인트를 갖는다고 했으니까 K에서 E에 리미트 포인트가 존재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E가 유한집합이면은 아, 리미트 네. 포인트가 아예 존재하지를 않으니까 약간 모순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이거에 적힌 게 맞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조금 더 강조하고 싶었던 거는 E의 클로저가 K에 들어간다는 걸 좀 더 강조하고 싶었던 건데, 사실은. 근데 이제 E가 파이나이 셋이면은 E랑 E의 클로저랑 같잖아요. 왜냐하면은 리미트 포인트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좀 말을 잘못했어요. 인피니트 सब셋이 있으면은 그 2의 클로저가 K에 포함이 돼서 2의 리밋 포인트들도 다 K에 포함이 되고 만약에 파이나이 सब셋이라고 하면은 애당초 리밋 포인트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냥 2의 클로저는 2라서 네네네 그래서 이제 K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제가 조금 더 강한 조건이라고 말씀드릴 거고 승진 선생님이랑 연석 선생님이 지적해 주신 게 네, 정확하게는 그게 네, 것 같습니다. 네. 그 유한집합일 경우에 리미트 포인트가 없는 게 맞나요? 제가 약간, 네, 유한집합이면 리밋 포인트가 없죠. 왜냐하면은 리밋 포인트려면은 어, 무한개의 오픈셋을 계속 잡아도 거기 안에 원소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유한개면은 점점 작게 줄여나다가 끝나겠죠. 아니, 근데 그 정의 자체가, 네. 그러니까,
뭐 A가 리미 포인트라고 하면 A를 포함하는 오픈셋 중에서 그러니까 A를 포함하는 이미 오픈셋을 다 생각을 했을 때 인터섹션이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어떤 점 P가 E의 리밋 포인트다. 점 P가 E의 리밋 포인트다. 어떤 집합 E의 리밋 포인트다. 라고 하는 말은 P의 어떠한 P의 근방을 잡아도 P가 아닌 E의 원소가 반드시 존재한다. 라는 말이죠. 이가 만약 파이나이시면 제 생각에는 이제 제일 작은 거리를 하나 그러니까 만약에 이의 음, 원소 중에서 제일 작은 거리 하나 잡고 그 거리 밑으로는 이제 더 이상 인터섹션이 안 생기니까 네, 그 근방에서는 없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일단 주신 지금은, 아, 일단 지금은 거리 공간에서 생각하고 있으니까 일반적인 위상 공간이 되면 뭐 달라질 수는 있겠는데 지금은 거리 공간을 생각하니까 그 유한 집합은 극한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거리 공간에서는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거리 공간에서만 안 돼도 발레가 하나 생겨버리는 거기 때문에 어 일반적으로는 파이나이시면 없을 것 같고 위상수학 기대수 라인에서도 이거를 비슷한 걸 했던 것 같아가지고 네 한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러면은 그 제 말을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리밋 포인트의 정의는 그러니까 리밋 포인트 P of a subset E 집합 E에 대한 리밋 포인트 P의 정의는 P의 임의의 P의 근방에 대해서 임의의 P의 근방이라는 그 네이버후드에 대해서 P가 아닌 E의 원소가 반드시 존재한다잖아요. 그러니까 거리 공간이 아니에요. 애시당초 그냥 위상 공간에서. 네. 이건 네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서 무한이 아니라 유한이라고 하면 사실은 모순이 생긴다를 저희가 저번 시간에 한번 봤었거든요. 그치? 이 2.20의 코로렐리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네네. 잠시만요. 이, 그 이에, 밑에 코로렐리가 있는데 코로를 네네네, 여기 있네요. 파이나이트는 리밋 포인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밋 포인트는 반드시, 네, 네. 그래서 이건 거리 공간에만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비록, 비록 이 PMA 책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거리 공간으로부터 이걸 추상을 했지만, 결국에는 지금 얻어낸 공리가, 그죠?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네. 그래서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금 저기서는 비록 근방이라고 표현을 해서 거리 공간 같지만 사실은 저게 그냥 오픈셋으로 말을 바꿔도 상관은 없어서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면은 그 전체 집합을 원소 3개짜리 집합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A, B, C로 있는 거. 네네. 거기다 위상을 줄 건데 전체 집합이랑 공집합이랑 그 두 점 집합 A, B를 줄 거거든요. A, B랑 A, B 이렇게요. 그러니까 A랑 B랑 두 개만 원소를 갖는 부분 집합이요. X랑
AB랑 그리고 공집합 요 세 개의 부분집합으로 이루어진 위상을 생각할 거거든요. 아, 그럼 지금 원소가 공집합 X, A, B 이렇게 세 개인 거죠? 네네네. 네네네. 그러면 거기다 집합 1을 A, B로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근데 얘는 집합 E는 유한집합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 A를 생각해 보면은 A를 원소로 갖는 근방은 X랑 AB 두 개밖에 없거든요. 네네. 근데 얘네들 전부 다 A가 아닌 그 E의 원소 B를 가져요. 아, 그래서 A는 집합 E의 극한점이 돼가지고 일반적인 위상 공간에서는 유한 집합이더라도 극한점은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아, 네. 말씀해 주신, 네, 지적해 주신 거.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딱 저거였는데, 그래서 저 코롤러리가 정확히 어떤 조건에서 걸려 있는 건지를. T2 같아요. 네, 근데 그 네, 누진 책에서는 일단 위상 공간만 걸었으니까 일단 거의 전부 다 위상 공간에서 위상이 아니라 거리 공간으로 네, T2.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네. 지금 말씀해 주신 문제가 정확히 그 T2의 문제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지금 T2가 안 되는, 그러니까 하우스 드로프가 안 되는 지금 그 위상을 말씀해 주신 거잖아. 왜냐하면 그 하우스 드로프가 그, 어, 어떤 두 오픈셋에 대해서, 그 임의의 두 원소가 분리된 오픈셋을 갖는다. 네네. 이미, 잠시만요. 아닌가? 서로 다른 원소에 대해서. 네네. 지금 이게 하우스 드로프가 아닌 게 맞는지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음, 그 오픈셋이 분리가 된다는 게 디스조인트죠. 하우스 드로프가. 네네네. 네, 그러니까 두 오픈셋을 가지고 왔는데 두 개가 디스조인트다. 네네. 그러면 맞네요. 방금 연석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하우스 드로프가 안 되네요. 왜냐하면은 그 임의의 두 점, 예를 들어서 A, B를 갖고 오면은 A에 대한 오픈셋과 B에 대한 오픈셋들은 그 인터섹션을 가져서 디스조인트하게 분기되는 오픈셋이 없어요. A시당 쪽, 여기에서는. 공집합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얘를 디스조인트라고 하긴 좀 그렇고, 원소가 있는 오픈셋이면은 여기에서는 디스조인트한 오픈셋이 하나도 없잖아요.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왜냐면 공집합 AB, ABC 이렇게 세 개니까 오픈셋이 사실상은 공집합을 제외하고 두 개인데 두 개가 디스조인트하지 않으니까 이거 하우스 드로퍼가 깨져서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네,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확히 그 T2에 대한 조건인지. 일단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하나 배웠습니다. 네. 그다음에 네, 그럼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좀 다시 좀 고쳐봐야겠네요. 했던 얘기. 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었죠? 네네. 인피니트 सब셋 오버 컴팩셋 이거를 얘기했었던 것 같고 그 논지가 제가 아까 유한집합은 리밋 포인트가 없냐라는 말에 대해서 이거는 아마도 T2 조건일 때만 그런 거고 이거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T2가 아닌 뭐 T0, T1에서도 성립하게 하려면은 이 2.37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정확히 그냥 T2에 대해서만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T2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유한집합이면은 리밋 포인트가 없고 리밋 포인트가 있는 집합이면은 무한집합이고 이거가 성립하는 조건이 T2가 아닐까? 네, 일단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세요.
F가 맞는 것 같은 게 그 파이널 셋에다가 하우스 도르프한 토폴로지를 주려면 그 디스크리트 토폴로지로 줄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디스크리트 토폴로지는 이제 포인트 셋을 오픈 셋을 가지고 있으니까 리밋 포인트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혹시 한 번만 다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 네. 그러니까 파이널 셋에 그 하우스 드로프하게 토폴로지를 주려면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뭐 그 A1부터 AN까지의 원소가 있다고 하면 하우스 드로프라는 거는 A1을 포함하는 어떤 네이버드가 있어가지고 A2부터 AN까지 다 안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A1짜리 포인트 셋을 오픈셋으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고 아, 네. 그러면 포인트 셋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리일 포인트가 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 그, 어, 거의, 네. 그, 거의, 거의 디스크리트 토폴로지인가요? 아니면은 그 진짜 디스크리트 토폴로지밖에 없는 걸까요? 만약에 이제 제일 작은 오픈셋이 한 두 개 정도 들고 있다. 라고 하면은 그래도 안 되나요? 이거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일단은, 근데 네, 2.3.7에서 네. 그 E의 리미트 포인트가 존재한다는 거 아까 설명하실 때 말씀하셨나요? 어떤 부분? 그러니까 E가 네, K의 무한 부분집합이면 네, E의 극한 리미트 포인트가 존재해야지 그 E의 클로저가 K에 포함된다는 걸 이용해가지고 K가 E의 리미트 포인트를 갖는다는 걸 볼 수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아까 제가 잘을 못 들은 건지 그걸 잘 몰라가지고 아, 한번 네. 물어보는 거예요. 아, 네네네. 제가 말씀드렸던 그 과정은 이래요. 어, 그 K가 클로즈 셋이다. 그래서 K라는 클로즈 셋은 2의 클로저를 포함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야기가 끝나버리는 거죠. 근데 만약에 E의 리미트 포인트가 없다면은 네. K에도 네. 들어갈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미 2의 리밋 포인트가 없으면은 2랑 2의 클로저랑 같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네. 근데 2가 이미 K에 포함된다 그랬으니까 사실은 네. 어차피 2는 K의 सब셋이니까. 아, 그게 아니라 그 K에 아, E의 리미트 포인트가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 존재성을 보여야 되는데 그 존재성을 보이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이제 이해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지금 K가 클로스잖아요. 그리고 2가 지금 인피니트잖아요. 이러면 또 안 되네. 이게 실수면은 할 만한데, 왜냐하면 이제 슈프리멈이 그, 저게 지금 안 되네. 그러네요. 그거 좀 생각해 봐야겠네. 인피니트 셋이라고 해서 무조건 리밋 포인트가 존재하는가? 음, 일단은 아닌 것 같기는 해. 인피니트 셋이라고 해서
반드시 리밋 포인트가 존재하는 건 아니고 다만 컴팩트의 सब셋이라고 할 때 그 조건을 걸어주면 리밋 포인트가 존재하는가 이거를 좀 봐야 돼. 지금 그게 문제인데 일단 이거는 킵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네네네. 기대수 기준 8장에 그 분리 공간 얘기 나오는데 그 T1이면 이제 그 T1 정도만 돼도 아까 전에 얘기한 게 만족을 해야 된다고 지금 돼 있거든요. 근데 저도 갑자기 보니까 좀 이제 그러니까 잘 익히진 않는데 어 만약에 어떤 이제 T1 스페이스 X가 있고 이제 부분집합 A가 있을 때 그 A의 리밋 포인트는 A와 그 리밋 포인트의 네이버후드가 항상 교집합으로 인파이나이트한 셋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T1 정도만 걸어도 인파이나이트하게 많이 필요한가 봐요. 음, 그 이게 T1보다 더 낮은 게 있나요? 저는 아직 그냥 기대수 라인만 따라가고 있어서. 실제로가 아마 있는 걸로 알아요. 아, 그래요? 오늘 그 말씀해 주신 것들은 조금 네, 조금 킵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나가고 싶은 게 있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또 뭐 지금 어쨌든 해석하면서 하는 거니까 좀 너무 일반적인 것까지 다루려고 하니까 좀 또 이제 약간 복잡해지긴 하네요. 이것저것 고려할 것도 많고. 그 제가 그 오늘 내용을 조금 슬랙에다가 킵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계속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방식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2.38도 그냥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근데 이거 여기서는 그냥 이거 되게 이렇게 그 직접 증명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거 그냥 원래는 그 이 2.36의 코롤러리로 그냥 생각해도 사실은 상관없죠.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2.38은 2.36의 코롤러리라고 생각해도 괜찮죠. 사실은. 아니면은 그 이 뭐죠? 그 코롤러리의 코롤러리라고 생각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인터벌이라는 건 애초에 컴팩트고 그리고 이제 그 지금 K 인터벌 컴팩트에다가 인터벌 집어넣고 K에다가 I 집어넣고 이거 했으니까 똑같은 얘기라서 사실은 이 코롤러리에 그냥 컴팩트라는 말이 인터벌 집어넣은 거랑 똑같고 그냥 그 전체 집합에다가 R1 집어넣은 거랑 똑같아서 2.38은 그냥 코롤러리이기는 하죠. 근데 직접 증명도 되긴 돼요. 그리고 이거는 그 직접 증명은 이거는 여기서는 그 얘기가 자세하게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아마 슈프리멈으로 하면 저는 했어요. 풀었어요. 슈프리멈으로 했다는 것은 그 이 AN으로 이 AN으로 수열을 만들면은 걔는 절대 이 BN을 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퍼 바운드고 그래서 슈프림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 슈프리멈이 여기 사이에 무조건 끼어 있어요. 네스티드 인터벌에.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공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어, 얘도 그냥 사실은 이 K셀이라는 게 그, 이, 그 인터벌로 만들어진 큐브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냥 그 인터벌 그냥 K번 하면 되는 거죠, 사실은. 그 논리랑 똑같은 거죠, 사실. 그 다음에 저는 이 2.40이랑 2.41은 아직 이 페이지에서 제대로 뜯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다음에 좀 연습 문제를 좀 보고 싶은데요. 혹시 연습 문제 풀어보신 선생님들 계실까요? 저는 일단 6번부터 9번까지는 좀 확실히 풀었고요. 네. 저도 17번까지 했는데 16번이 조금 어려웠고 그 전까지는 일단 해놓긴 했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저도 여기까지는 딱히 그렇게 막, 크게 네. 저는 그 7번이 약간 좀 걸리는 게 있었는데 7번 이게 뭐가 걸리냐면요. 이거 B가 걸리거든요. B.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B가 이게 등식도 될 것 같은데 왜 안 되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거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은 그 아까 그 제가 아, 네네 그거는 제가 생각해봤는데 혹시 네네네 바로 얘기해도 되나요? 지금 네네네 네네네 그, 그 AN이라는 집합을 n분의 1 하나의 원소만 가지고 있는 싱글톤 셋이라 할게요. 네네네 그러면 AN의 클로저도 그냥 싱글톤 셋 n분의 1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애초에 리밋 포인트 자체가 없으니까. 잠시만요. 그러니까 AI가 지금 AN을 n분의 1로 하고 네, AI라는 건 뭐 i분의 1로 할게요. 그럼 네, i는 그리고 이제 정수라고 하겠습니다. 자연수라고 하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A1부터 이렇게 쭉 계속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AI의 클로저는 이제 똑같죠? 원래 집합이랑 싱글톤 셋으로. 네네네네 그러면 그거 다 이제 그 유니온 해주면 이제 그 친구에는 0은 0, 네, 0은 안 들어 있죠. 아, 근데 B의 클로저에는 0이 들어가 있잖아요. 아, 그런 예시가 하나 있어서 네, 저는 그 생각했습니다. 딱 보고. 그럼 뭔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잘못 증명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 되게 일반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저는 약간 어떻게 했냐면요. A의 클로저는 A 합집합 A의 리밋 포인트들이잖아요. 사실은. A에다가 A의 리밋 포인트들을 다 갖다 집어넣은 게 클로저인데, 그 말인즉슨, 만약에 그, 그거의 그 등가에 해당하는 게, 예를 들어서 그 A의 클로저, 그러니까 A랑 A의 리밋 포인트들을 다 때려박은 거에서 임의의 원소 P를 하나 뽑아요. 그러면은 그 임의의 원소 P에 대한 그 P에 대한 모든 근방을 생각하면은 걔는 걔는 반드시 그 A의 클로저랑 교집합이 존재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A에서 뽑은 P가 리밋 포인트라고 하면은 당연히 교집합이 존재할 테고, 그렇죠? 그러니까 A와 A 리밋 포인트의 합집합에 대해서 A라고 하는 게 뭐 특정 인덱스에 대해서 정해져 있는 건가요? 뭐 AI, 뭐 A1, A2 이런 식으로. 잠시만요. 제가 말하다가 지금 잠깐 머리가 꼬였는데, 네. 제가 보이고 싶은 거는 제가 이용한 거는 이 필요 충분 조건 그 문장인데, A의 클로저의 원소이면은 그거의 필요 충분 조건이 이제 P의 모든 근방이 A의 클로저와 인터섹션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필요 충분 조건으로 보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A의 클로저의 원소이면은 A의 원소거나 A의 리밋 포인트거나 둘 중 하나겠죠. 그래서 만약에 A의 리밋 포인트라고 하면은 P를 제외한 P의 근방과 인터섹션이 존재할 거예요. 만약에 P가 리밋 포인트를 뽑은 거라고 하면은 그 P를 제외한 근방이랑 반드시 겹쳐야 돼요. 근데 만약에 A랑 말하는 거죠. 네네 A랑 클로저가 아니고 그냥 A. 네. 네네 그냥 A랑 네. 잠시만요. 네 그냥 A랑 네. 네네네. 그리고 만약에 P가 리밋 포인트가 아니라 그냥 A를 뽑았다고 하면은 P의 근방이랑 A랑 P점으로 겹치죠. P를 클로저의 원소를 뽑는데, 이거 너무 길어지면 안 되는데. 클로저에서 원소 P를 뽑았는데, 걔가 만약 리밋 포인트다? 그러면은 걔 빼놓고도 인터섹션이 존재하고, A랑. 만약에 P가 리밋 포인트가 아닌 A에서 뽑았다? 라고 하면은 그 점 P라는 게 네이버후드 P랑 A랑 인터섹션이 P겠죠. 제 말씀 이해되시죠? 이거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네, 알겠습니다. 저도 슬랙에 한번 올려볼게요. 좀 시간이 부족해서. 네. 그다음에 그래서 그 9번은 특히나 좀 자연스럽게 됐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9번은 그냥 말로 쭉쭉 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주신 그냥 16번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아, 이게 이제 풀려면 풀 수는 있겠는데 약간 이제 그 10번 때부터 오면선 아,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그래서 뭘 나한테 물어보고 싶지라는 그러니까 막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막 그 퍼즐 맞추기의 정서로서는 이제 가지고 있는 조건 가지고 어떻게 하면 풀리는데 아 그래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지라는 걸 좀 캐치를 못 하겠어가지고 음, 그 막 그 교수님 얘기하실 때도 그 챕터 1 할 때 이 문제를 왜 냈지라는 것까지 좀 캐치가 돼야지 이제 저희가 된다고 했는데 약간 그게 좀 안 잡혀가지고 그래서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왜 이거를 왜 물어봤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좀 그냥 단순히 저 사실을 얘기하고 싶었던 건가? 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그 실수에서는 컴팩트인 필요 충분 조건이 하이네볼의 정리에 의해서 6의 바운디드 클로즈드 서브셋이 되잖아요. 근데 16번에서 보면은 이 집합 E가 6개이고 닫힌 집합이지만 컴팩트는 아닌 그런 예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이네볼의 정리가 실수 공간이 아닐 때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6의 닫힌 집합이라고 해서 임의의 공간에서 컴팩트인 건 아니다. 이거를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그게 약간 그래서 아 뭔가 그게 이 사실을 그냥 얘기하고 싶은 건가? 아니면 좀 여기에서 내가 뭐 좀 캐치해야 되는 다른 게 있는데 못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조금 그냥 그랬습니다. 아, 그리고 이건 좀 번외적인 얘기인데 11번에 저희 그 이제 디스턴스를 x-y의 제곱으로 주니까 이게 삼각부등식 안 되더라고요. 그 D 지금 1번 있잖아요. 11번에 첫 번째 줄에 있는 그 이제 저게 매트릭이 되냐라는 거 물어봤는데 저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저거 머신러닝 많이 쓰는데 저거 MSE 에러로 해가지고 로스 펑션 잡아가지고 그 모델 학습시키는 게 되게 많은데 저게 매트릭은 안 되네라는 생각을 하니까 좀 되게 그냥 좀 신기했습니다. 갑자기 이게 매트릭은 안 되는구나. 근데 그런 게 꽤 많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로스라고 생각했던 게 그런 게 꽤 많구나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게 돼서 그냥 이거는 좀 활용을 되게 많이 하는데 저 식을 좀 생각보다 매트릭은 아니어서 신기했다. 그 정도 그냥 감상이 있었습니다. 음, 그러면은 그 아마 그 16번까지 저희가 얘기했고 한 17번부터 그냥 같이 계속 보면 어떨까 싶어요. 뭔지 알겠어요. 7번은 아, 네. 이게 뭔 소리죠? 컨텐션? 컨텐츠? 소수로 표현할 때 4랑 7만 들어간다는 소리일까요?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풀었습니다. 그래서 언카운터블인 것까지만 좀 보였고 그 이후로는 생각을 못했어요. 이제 거기까지만 딱 하고 여기까지 이제 생각해보고 그 이후로는 문제를 못 풀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이 문제가 그 0과 1 사이의 소수를 말하는 거죠. 0, 네, 1 사이의 소수들은 그 소수의 그 소수점 자리에 4랑 7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가? 4랑 7만 쓸 수 있다 이런 이런 네. 아, 아, 0점 뭐 4444 아니면 뭐 4747 뭐 4477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걸로 0과 1 사이의 소수를 다 표현할 수 있느냐 이게 질문인 건가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렇게 만들어진 소수들이 처음으로 물어보는 게 카운터블이냐? 라는 거 물어봤고, 그 다음에 아, 그 집합이, 그렇게, 그러한 소수들만 모아놓은 게 덴스하냐? 컴팩트하냐? 퍼펙트하냐? 이렇게 네 개 물어본 건데, 아, 네, 저 카운터블 한 거는 그냥 그 저희 칸토 그 대각법 사용해서 했던 거 그대로 하니까 잘 되던데, 그래서 이제 언카운터블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로는 좀, 생각을 많이 못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non-empty perfect set which contains no rational number. 무리수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퍼펙트 셋이 있는 걸 묻는 것 같은데? 무리수만으로 이루어진 퍼펙트 셋? 퍼펙트 셋이 이제 정의가 클로즈드에다가 그 자기 자신이 전체가 다 리밋 포인트인 그게 클로즈드인데 분명히 저 무리수이면은 그 여집합해서 유리수의 어떤 얘기에서 환원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은 게 습관적으로 뭔가 네. 음, 음, 무리수만으로 이루어진 퍼펙트 셋을 찾아봐라 이런 거 이런 얘기고 퍼펙트 셋은 클로스이고 그러니까 클로스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 클로스라는 거는 일단 리밋 포인트를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리수 집합 중에서 무리수만으로 이루어진 있는 집합에서 클로스드 그러니까 리밋 포인트를 다 갖고 있는 집합이 어,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전체가 다 리밋 포인트이냐. 음, 일단은 그런 문제 같습니다. 그다음에 19번은 disjoint clauses in some matrix F. 18번은 저는 조금 생각했었는데 그 2.44에 칸토어 셋이라는 게 있던데 네네. 그거 하는 방식이랑 좀 비슷하게 하면 될 것 같다라는 느낌까지만 잡았었어요. 뭔가 저 언급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막 앞에 내용 살펴보다가 아, 칸토셋. 저도 이거 칸토로셋 이용해 보려고 했었는데, 칸토로셋에서는 닫힌 구간 0, 1에서 막 중간에서 빡 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는 무리수만 있는 거를 원하니까 닫힌 구간 0, 1 말고 닫힌 구간 루트 2, 콤마 2 루트 2 이걸로 해가지고 중간에 빼고 하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맞아요. 저도 딱 그 그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그 구성하고 난 다음에 그 원소들이 무리수이냐 이거를 어떻게 보여야 될지 전혀 감이 안 잡힌 거예요. 저도 무리수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막폭 막히는 심정인데 확실한 거는 근데 저희가 여태까지 무리수를 무리수로 다룬 적은 없잖아요. 무리수는 유리수로만 다룰 수 있지 사실상 무리수 자체로 다루기는 되게 힘들어서 어떤 유리수의 이야기를 좀 그 이용해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주입적인 느낌이 드는데 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더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9번은 일단은 네, 잠깐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클로저랑 인테리어 커넥티드 셋의 클로저이랑 인테리어는 always connected이냐? 음, 제가 일단 커넥티드를 아직 제대로 그걸 안 해놔서 네, 일단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음,
아, 뭐 A는 뭐 그냥 네, 네. 10번은 조금 모르겠고 A는 좀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결국엔 이제 컨벡스 셋을 예를 들어서 어떤 어떤 A의 어떤 공간이랑 B의 어떤 공간이 있고 거기 안에 점이 있는데 그거를 연결하는 그 직선을 생각하는 거고 근데 이 공간이 지금 두 개가 분리가 돼 있으니까 그 연결하다가 아무것도 속하지 않는 그 구간이 있을 테니까 그거를 이제 그 그거를 이제 네, 이거는 이제 수치적으로 잘 잡으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일단 C는 좀 이제 커넥티드를 좀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세퍼러블, 세퍼레이티드도 다시 봐야 될 것 같고. 네. 사실 되게 좀 낯선 느낌이 들어서 네. 여기서부터는 조금 점점 길어지네요. 일단은 이게 36번까지가 있는 걸로 지금 30번까지가 있는 걸로 확인했고요. 어, 제 생각에는 뭐 다음 주까지는 적어도 다 솔루션을 보든 말든 어떻게든 다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계획상으로는 일단은 오늘 루딘 책을 읽는 거는 여기까지 그리고 좀 자유롭게 남은 시간 대화 좀 선생님들 얘기를 좀 듣는 시간으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코멘트 있으시거나 좀 공유해 주실 거 있으시면 해주셔도 돼요. 아, 저 그 갑자기 생각나서 이거 그냥 의견 한번 여쭤보고 싶었었는데 다른 분들 혹시 화면 공유 잠깐 해도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음. 어, 저는 그래서 그 왜 계속 그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왜 그 저번부터 계속 들었던 생각이 왜 하필 오픈셋 해야 되지? 라는 생각, 그러니까 왜 오픈셋을 추상화해서 이제 그러니까 오픈 인터벌을 개구간을 추상화해서 왜 오픈이라는 거 정의했지라는 거 계속 생각이 좀 안 떠나서 그래서 몇 가지를 조금 생각해봤는데 이제 가령 함수가 요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포인트에서만 이제 불연속점이 있는 거죠. 요 포인트에서 일단. 근데 오픈셋을 잡아서 저희가 이 함수를 국소적으로 보면 어떻게 잡아도 만약에 요렇게 잡아도 여기에서 연속이고 요렇게 잡아도 또 여기에서 그대로 연속 이게 보장이 되잖아요. 근데 클로즈드 셋을 잡아서 보니까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요 점에서 만약에 요렇게 줘버리면 요 점이 연속이 되거든요. 근데 요렇게 잡아주면 불연속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 그 연속이라는 거를 그 우리가 딱 뭔가 이 구간을 잡아서 볼 때 오픈으로 잡으면 그 불연속 점이 어떻게 오픈셋을 잡아서 저희가 관찰을 해도 계속 그 불연속이면 불연속이고 연속이면 연속인 게 보장이 되는데 클로즈드 셋을 잡아버리면 이 클로즈 셋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그 점이 연속일 수도 있고 불연속일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좀 뭔가 이 연속이라는 게 되게 뭔가 위상에서 중요한 성질인 것 같은데
이게 관찰하는 그 국소적인 지점에 따라서 이게 좀 바뀌면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약간이나마 그래도 좀 이제 그 이유가 뭘까라는 걸 좀 생각해 보다가 네 그런 생각을 해봤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뭐 왜 이렇게 정의를 했나라는 거에 대해서 알기에는 참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지금 있는 제 수준에서 어떻게든 좀 생각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걸 좀 상상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서. 음, 말씀의 요지는 그거죠. 뭐 입실로 잡을 때 왜 클로즈드 안 잡고 오픈으로 잡는 말. 그러니까 이게 입실론 델타 자체는 클로스드로 하나, 오픈으로 하나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떤 함수를 보고 불연속 점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어떤 인터벌을 잡아서 그 불연속 점을 관찰하는데 이제 오픈 인터벌을 잡아주면 그 점을 이제 떻게 봐도 그 점은 이제 불연속 점이 되는데 이제 클로스드한 인터벌로 어떤 걸 관찰하면 이 클로스드 인터벌을 어떻게 잡아주냐에 따라서 그 점이 불연속이 될 수도 있고 연속이 될 수도 있고 이렇더라라는 게 좀 좀 그냥 신기했습니다. 네. 그, 그게 정확히 위상에서 베이시스를 뭘로 잡느냐에 대한 그거 같은데, 그 스탠다드 토폴로지의 베이시스는 오픈 인터벌이잖아요. 네, 그쵸. 근데 이제 만약에 스탠다드 토폴로지 말고 R1에서 베이시스를 왼쪽은 닫혀 있고 오른쪽은 열려 있는 그 구간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러니까 왼쪽은 닫혀 있고 오른쪽은 열려 있는 구간을 베이시스로 줘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연속의 그림이 아예 달라지고 또 끊겨 있는데도 연속이 보장이 돼요. 왜냐하면은 또 끊겨 있을 때, 또 끊겨 있을 때 지금 제 손가락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지금 예를 들어서 0부터 그 네거티브라고 하고 제가 이쪽을 포지티브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함수값을 0이라고 하고 이걸 1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이 점은 이제 x가 0인 아, 값인데, 네. 근데 이 x가 0일 때 함수를 이 1로 줄게요. 그러면 이거 연속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상으로는 끊겨 보이는데 베이시스가 베이시스가 이제 그 왼쪽을 닫아놓고 오른쪽을 열어주면은 문제가 안 생겨요. 왜냐하면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딱 그 클로트 점이 있어서 완전히 다 연속이죠. 일단 얘만 보면. 근데 얘도 사실은 연속이죠. 오른쪽이 열려 있긴 하지만. 그러면 이 가운데 이 0점만 보면 되는데 이 0점을 볼 때 그 안에 겹쳐 있는 거는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미 그 0점이라는 것은 이 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라서 여기에서의 그 베이시스만 잡아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네. 굳이 얘랑 이 선이랑 겹치는 걸 잡을 필요 없이 여기에 그 점이 포함되어 그 0이 0,1이라는 값으로 찍혀 있으면은 이 오른쪽 이 라인에서만 그 왼쪽이 닫혀 있는 그 베이시스 즉 오픈들로 해버리면은 이제 연속이 정의가 되니까 저는 그래서 그 포인트를 보면서 이 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가지고 연속이라는 거를 보장해 주는 게 스탠다드 토폴로지. 실제 시각적으로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안 끊겨져 보이도록 하는 토폴로지는 그 스탠다드 토폴로지고, 만약에 제가 말한 베이시스를 주면은 실제 그림에선 끊겨 있는데 그게 연속이 돼서 실수 전체에서, 그러니까 네, 원하는 이러한 연속은 스탠다드 토폴로지밖에 없는 걸로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한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이제 닫혀 있고 1 쪽에는 이제 열려 있는 그런 구간 줘버리면 네. 그때는 불연속이지 않나요? 걔는 이제 오픈이 두 개가 합쳐진 거죠. 마이너스 1,0 그리고 0,1이라는
왼쪽은 닫혀 있고 오른쪽은 열려 있는 두 개의 베이시스의 합집합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그 0이라는 녀석의 어떤 연속성을 보려고 하면은 네, x는 0일 때의 연속성을 보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말씀해 주신 마이너스 1,1이라는 그 네. 어떤 오픈셋은 두 개의 베이시스의 합집합이고 그리고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잠시만요. 제가 좀 적어봐야지 신경 쓸 것 같은데요. 1분 정도만 제가 좀 적어보겠습니다. 그냥 제가 좀 적으면서 같이 좀 그냥 그 공유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네. 어,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그 아래다가 그 위상을 줄 때 왼쪽은 닫혀 있고 뭐 오른쪽은 열려 있는 어떤 이러한 위상을 준다고 하면은 얘의 이제 베이시스는 이제 A, B를 다 모은 건데 A랑 B는 실수고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베이시스가 되는 거고 이렇게 얘가 생성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그래서 네, 제가 이렇게 했으면은 만약에 x는 0은 연속인가? 왜냐하면 나머지는 다 연속이니까요. 이거를 보려고 하면은 저희가 보여야 되는 게 의미의 어떤 금방 그 오픈이죠. 오픈을 제가 그 오픈 5라고 하겠습니다. 오픈 5에 대해서 그러니까 5를 포함하는 근방이죠. 컨테이닝 그, 그 뭐라 그래야 되지? x는 0이라고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그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얘는 이거 함수를 f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줘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이 함수가 연속인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이 함수가 연속인지를 보고 싶은 거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fx0는 1의 어떤 근방에 대해서 얘는 근데 이제 그 잠시만요. 이거 좀 정확히 해야 되는데 이거를 말을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정의를 하면은 R에서 R로 가는 거고 제가 여기에 준 위상을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열려 있는 녀석을 하나 주고 그다음에 여기는 그냥 뭐 스탠다드 토폴로지를 줘도 괜찮고 뭘로 줘도 사실은 상관없어요. 뭐 얘는 사실 이런 식으로 잡는 녀석이긴 한데 뭐 뭘로 잡아도 사실은 상관없을 것 같고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제가 여기서 그 뭐 여기 그냥 T라고 할게요. 그래서 T라고 해놓고서 이렇게 뽑았을 때 그 X가 X는 0인 게 여기서 존재를 해서 음, 음, 존재를 해서 저희가 보여야 되는 게 그 X가 여기 안에 있으면은 잠시만요. X 마이너스 어,
네, x라는 게 여기 안에 있으면은 f x f0인 1도 여기 안에 있어야 된다. 이거죠. 네, 잠시만 제가 이거를 보이는 게 이제 그 연속성인데 이게 이게 곧 f가 x는 0에서 연속인가? 이거를 보이는 건데 말씀해 주신 대로 예를 들어서 이러한 어떤 오픈을 잡아버린다고 해도 그 지금 이 점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는 오픈셋은 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잠시만요. 제가 생각을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이고 싶은 게 어떠한 이거를 잡아도 이걸 잡는다는 것은 제가 이렇게 잡을게요. 그랬을 때 그 얘가 존재하느냐라고 하면은 잠시만요. 연속의 정의가 이게 그 토폴로지 버전으로 연속 보이는 그거죠. 네네네. 잠시만요. 근데 이거 그냥 입실론으로 제가 보여도 괜찮을까요? 네, 상관없어. 네, 그러면은 뭐, x 이거이면은 fx 빼기 1 이걸 만족하면 되는 건데 잠시만요. 이거 잘못됐다. 이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x라는 게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잠시만요. 이거 의미의 f가 x는 0에서 연속 이걸로 보이고 싶은 거고 그리고 이거 입실론 델트로 보이면은 잠시만요. 이게 그러니까 정확히 그 x가 뭐 0.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0 마이너스 델타. 원래는 이게 스탠다드 토폴로지면 여기가 0 마이너스 델타, 0 플러스 델타인데 지금 제가 잡은 토폴로지는 이거거든요. 괜찮으신가요? 이거는? 이게 금방인 거잖아요. 아니면은 네, 그쵸. 이게 금방인 거죠. 왜냐면 0에서의 금방이 이거잖아요. 0을 포함하는 오픈셋이어야 되니까 적어도 이러한 오픈셋은 이 0을 포함하지 않죠. 이거를. 그래서 얘를 포함하고 있는 거는 당연하게도 그 이런 녀석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포함하고 있는 녀석. 그렇죠? 네, 저 왠, 살짝 이동해서 가운데로 넣으면 안 돼. 0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네네. 그렇게 해도 되겠네. 그러면은 0보다 작은 뭐 예를 들어서 음, 근데 뭔가 위상 버전으로 왜 처음에 증명하시려고 한지 대충은 알 것 같기도 해요. 네, 제가 지금 네. 머릿속에서는 안다고 생각했는데 네. 직접 써서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네. 예,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한, 한
한 2, 3분만 좀 더 고민해 보고 싶은데요. 선생님들께 일단 제가 한 2, 3분 안에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혹시 그 지금 떠오른 게 있는데요. 아, 네. 그러니까 그 오픈셋에 그러니까 그저 뭐라고 하죠? 원점을 네. 포함하는 모든 오픈셋의 인버스 이미지를 생각을 해보면 되잖아요. 네네네, 그쵸. 그러면 그러니까 오픈셋 타입을 여러 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 F에 지금 코도메인에 주어진 토폴로지에서의 오픈셋들을 생각을 해보면 네, 저 1이라는 점을 포함하거나 네, 뭐 0이라는 점을 포함하거나 아니면 0, 1 둘 다 포함하거나 둘 다 포함하지 않거나 이런 네 가지 케이스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각각을 생각을 해봤을 때 둘 다 포함하지 않으면 인버스 이미지가 공집합이겠죠. 왜냐면 함수의 값이 지금 0이랑 1밖에 없는데 0이랑 1을 포함하지 않은 오픈셋을 인버스 이미지를 취하면 공집합이잖아요. 네, 다음에 만약에 둘 다 포함한다고 하면 저 리얼 라인 전체가 나오니까 전체 집합이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0은 포함하지 않고 1만 포함한다고 하면 정확히 그쵸. 저, 네네네, 저 레이가 나오겠죠. 0을 포함하는 네, 양의 무한대까지 가는 레이가 네, 나오고 만약에 0만 포함하면 그 양쪽이 열려 있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양쪽이 열려 있는 집합이 나올 텐데 근데 그 네 가지 케이스 전 다 지금 로어 리미트 토폴로지에서의 오픈셋이니까 그래서 연속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모든,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케이스, 모든 오픈셋의 그러니까,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승규 선생님께서 도와주셔서 저도 딱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딱 잡았는데 여기에서의 모든 오픈셋을 보냈을 때 인버스 이미지 취해서 보냈을 때 여기서도 오픈인지를 보이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오픈의 케이스가 세 가지밖에 네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오픈의 케이스가 네 가지인데 0과 1을 포함하느냐, 1만 포함하느냐, 0만 포함하느냐, 아무것도 안 포함하느냐 이걸로 네 개로 나눌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인버스 이미지를 취해버리면은 그, 지금 그러면은 얘 전체가 이제 R이 나와서 얘도 이제 토폴로지에 포함이 되겠죠.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포함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1만 되는 녀석으로 이제 인버스 이미지를 취해주면은 얘는 0, 무한대가 나와서 얘도 여전히 토폴로지라고 할 수 있겠죠. 토폴로지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0만 되는 녀석을 그 인버스 이미지를 취해주면은 마이너스 얘인데 얘도 사실은 예를 들어서 x, 제가 이거 0이라고 했는데 x, 0 해가지고 이 이런 녀석으로 이제 합집합 해버리면은 얘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저 베이시스들의 합해도 저런 오픈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오픈도 얻어낼 수가 있고 제가 자꾸 습관적으로 이렇게 씁니다. 그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거 하면은 그냥 뭐 공집합 나오겠죠. 자꾸 0이라 씁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연속이 맞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모든 오픈을 보냈을 때 네 가지 케이스로 전부 다 생각을 할 수가 게 되죠. 그래서 연속이 맞아요. 그러니까 승빈 선생님 이제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결국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요지는 말씀해주신 대로 이게 로어 리미트 토폴로지라는 걸 제가 썼던 건데,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게 연속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쪽은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빵꾸 뚫려 있고, 여기 메꿔져 있고, 이렇게 생겼어도 이게 눈에는 끊어져 보이는데, 눈에는 끊겨 보이는데, 이게 연속이에요. 실수 전체에서. 그래서 그, 그러니까 결국에는 승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에서 좀 제가 들으면서 느꼈던 거는 도대체 끊겨 있음이라는 것은 지극히 스탠다드 토폴로지의 관점에서의 연속 불연속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만약에 스탠다드 토폴로지라는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은 왜 어떤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불연속이다. 이게 불연속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스탠다드 토폴로지의 관점이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스탠다드 토폴로지는 그리고 이 베이시스 또는 오픈을 그 오픈 인터벌 얘네들을 베이시스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입실론 델타나 얘네들이나 전부 다그 그 경계를 포함하지 않는 녀석들로 설명하는 게 사실은 이 그림 자체가 불연속이라고 설명하는 건 스탠다드 토폴로지고 스탠다드 토폴로지는 이 오픈 인터벌로 만드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뗄 수 없는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림으로 아니라 어떤 그래서 이제 그 결론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연속이라는 것은 저 그림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토폴로지를 혹은 베이시스를 어떻게 주는지에 따라서 의존이 되는 것이고 네네네. 그래서 추상적으로는 그 스탠다드 토폴로지 혹은 뭐 방금 저렇게 구간으로 만드는 베이시스면은 괜찮은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디스크리트 토폴로지 줬다. 그러면 이제 그 인터벌로 표현이 애시당초 안 되니까 그냥 오픈셋의 입실론 델타 문법 혹은 오픈셋으로만 이용한 그 극한의 어떤 이미 오픈셋에 대해서 오픈셋이 존재해서 여기에 포함되면 저기에 포함된다 그거를 해야 되는 그런 맥락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연속은 이 그림은 스탠다드 토폴로지의 관점이고 결국에는 쓸 수 있는 거는 오픈 인터벌에 대한 베이시스밖에 없다. 혹시 또 코멘트 있으시면 또 좀 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시간 끄는 것 같긴 한데 사실 저 연속의 정의 자체가 이제 입실론 델타를 추상한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는 왜 하필 그 방식을 채택했을까가 이제 질문이었는데 저건 애초에 저 방식 자체가 입대를 일단 기본적으로 추상화한 거기 때문에 뭔가 좀 이제 그러니까 네. 왜 하필이면 오픈 인터벌이라는 거를 오픈셋의 정의로 가져갔을까라는 거 자체가 조금 이제 계속 의문이었어가지고 음, 스탠다드 토폴로지를 기준으로 한 약간 어떤 그냥 그런 편협한 그런 노트 그런 거 아닐까요? 네, 저 근, 네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일단 네, 감사합니다. 그, 왜 오픈 인터벌을 생각하느냐에 대한 약간 나이브하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만약에, 그러니까 연속이라는 게 원래는 저희 고등학교 때 배우기로는 뭐 극한 값이랑 함수 값이랑 같다라는 개념에서 출발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 극한이 잘 정의가 돼야 되고, 저희가 토폴로지에서 극한이 잘 정의된다는 거는 일단 하우스도르프가 주어져야 되잖아요. 하우스도르프라는 거는 오픈셋, 그러니까 두 가지 그 다른 포인트가 디스조인트한 오픈셋으로 구분이 된다는 건데, 그러면 만약에 그 클로즈드 인터벌로 뭔가 입실로 델타 같은 작업을 한다고 하면 클로즈드 인터벌 두 개로 이렇게 포인트가 좀 구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게 잘 정의가 되려면. 근데 그거는 되게 강한 조건이 되잖아요. T4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만약에 클로즈드 인터벌을 이렇게 쫙쫙쫙 인터섹션해서 그걸로 극한을 생각했다라고 하면 그 T2보다 훨씬 강한 조건이 필요하게 되니까 뭔가 그런 면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음, 음. 말씀해 주신 거 듣고 보니까 이게 연속의 문제가 아니라 극한의 표시부터 사실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오픈 인터벌을 갖고서 오픈을 했다. 이거는 이제 입실론 델타 그 극한에서부터 나오는 이야기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극한은 이제 T2부터니까 네, 생각해보면 네, 고민해 볼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스터디는 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좀 같이 고민해야 될 거는 일단 다음 주까지는 조금 그 챕터 2의 문제들을 마무리하는 성격으로 할게요. 다음 주까지. 최대한 저 그렇게 해보려고 애를 써보겠고. 그다음에 세퍼러블 엑시옴 T0, T1, T2, T3, T4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뜯어볼 수 있으면 네, 뜯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혹시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셨습니다.
네, 없으시면은 오늘 기대수 스터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